네, 안녕하십니까. 연세프로스 안과 이재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시력교정술에서 어떤 검사가 있고 그 검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력교정술이라고 하면 수술 자체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수술 전에 정밀한 눈 검사를 해서 먼저 내가 굴절 수술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수술이 적합하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굴절 수술 중에 어떤 수술이 자기한테 적합한지를 판정하는 것이 수술 전 검사의 중요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시력교정술 사전 검사에는 눈의 맨 바깥인 각막부터 눈의 맨 안쪽인 망막까지 쭉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굴절 검사, 안압 검사, 각막 두께 검사, 각막 모양 지용도 검사, 각막 내피세포 검사, 시야 검사, 망막 검사, 안조 촬영 등 약 한 20가지의 많은 수술 전 사전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받고 나면 어떤 수술이 가능하고 왜 수술이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대개 이런 정밀 검사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원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할 때 주로 산동, 좀 애기동자를 크게 하는 안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사 당일은 가까운 글씨가 잘 보이지 않고 바깥에 나가면 햇볕에 나가면 눈이 많이 부시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시고 차는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받는 분의 굴절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근시가 심하고 얼마나 원시가 심한지를 알아보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만큼 각막의 절정량이 많고 적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각막의 모양을 알아보고 두께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각막의 근시가 심하지 않고 각막 두께가 충분한 경우는 대부분 라식 수술을 많이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근시가 조금 더 심하고 각막이 좀 얇으신 분들은 라섹 수술을 많이 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막이 너무 얇거나 근시가 너무 심하거나 또한 각막에 흰 반점이 생기는 소위 아벨리노 각막이 영양증이라는 질환이 있으면 라식과 라섹과 같은 엑시머 레이저를 깎아서 굴절 수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안내렌즈 삽입술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경험으로 보면 100명이 오시면 대개 한 90분은 90%는 라식 라섹이 가능하지만 약 한 10%는 결국 안내렌즈 삽입술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게 됩니다. 네, 또한 모든 분이 또 안내렌즈 삽입술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안내렌즈 삽입술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눈 속에 또 렌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소위 공간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 공간을 우리가 소위 전방이라 그러는데, 전방이 일정 깊이 이상 깊어야지 이 렌즈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분이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안내렌즈 삽입술을 하면 각막의 내피세포가 약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막 내피세포 숫자가 일정 개수 이상 충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100명이 대개 굴절 수술을 받으러 오셔서 검사를 받게 되면 한 90명은 저희 90%는 라식 라섹이 가능하고, 또 한 10%는 이제 라식 라섹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또 한 90%인 숫자는 안내렌즈가 가능하지만 10%는 불가능합니다. 네, 굴절 수술 후에 수술 받는 분이 수술만 잘 받으면 된다, 소위 수술 자체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 후에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드리는 안약이 있는데, 대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와 염증을 줄이기 위한 항염증 안약인데, 이거를 일정 기간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잘 사용해야 염증도 줄이고 감염도 줄여서 상처를 깨끗하게 나와서 깨끗한 시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하시면 누구나 다 눈물 분비가 일정 기간 초기에 안 나와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데, 그래서 인공누액을 적어도 한 수술 후에 초기 한 6개월간은 잘 점안해줘야 또 좋은 시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 습관인데요. 수술 후에는 이런 근거리 작업을 많이 좀 줄여야 됩니다. 특히 수술 후 초기에 TV나 컴퓨터나 책이나 핸드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실 때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만약에 하실 때는 요즘은 뭐 일을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반드시 인공 눈물을 먼저 눈에다가 이렇게 한 방울 넣으신 다음에 뭐 컴퓨터나 핸드폰을 하시는 중간중간에 의도적으로 자꾸 눈을 깜빡해서 눈에 눈물을 계속 발라주고 이제 덮어줘야지 상처가 깨끗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깥에 나갈 때 선글라스 혹은 색안경을 꼭 끼시도록 권유를 하는데요. 자외선을 받게 되면 수술 후에 각막에 혼탁이 생기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선글라스가 좋고, 또 하나는 이런 그 선글라스 자체가 이런 햇볕 자외선뿐만 아니라 바람을 막아줘서 눈이 쉽게 건조하지 않아서 눈에 상처가 나지 않게끔 보호를 하기 때문에 수술 후 초기 한 6개월 동안은 이런 선글라스나 색안경을 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약도 잘 넣고 생활 습관을 잘 한다 하더라도, 혹은 본인이 시력이 잘 나오고 좋으면 문제가 없으면 병원에 내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상이 없더라도 우리 눈은 초기에 상처가 잘 낫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줘야 결국 좋은 시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 한 6개월까지는 정기적으로 꼭 병원에 나와야 할 시기에 나와서 진찰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6개월 이후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술 받은 병원에 가서 눈에 이상이 없는지, 혹시 시력이 떨어지는 게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력 교정술을 한 다음에 시력을 잘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